예, 은행장님 좀 몇 분 거기 좀 드릴까요? 계시고요. 민병덕 의원님 6분 네. 다 쓰시겠어요? 예, 예. 6분 다 계시고요. 예. 먼저 다른 질문 하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예. 금투세 폐지하면 우리 주식 활성화 됩니까? 뭐 그것만으로 활성화되겠냐면 아니죠. 침체된 상황이-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침체된 상황인데 더 침체될까봐 우려해서 금투세 폐지해달라는 그런 뭐 요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같은 기간에 미국 증시는 3.1배, 일본은 2.6배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1.4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뭐 분단국가 리스크 때문입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대낮에 날강도 당했다. 한국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날강도 사례 1번.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를 잘했습니다. 전기차가 유망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LG화학 주식이 한 해에 3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상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올라가는 걸 했더니 물적 분할해서 날려버려요. 이게 날강도 1입니다. 맞죠? 두 번째, 어느 대기업 그룹사가 볼펜과 같은 문구류가 필요합니다. 이 문구류를 필요할 때 그룹 전체 써야 되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하면은 자회사에 있는 모든 것이 원래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자회사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개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문구류를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 그룹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됩니까? 아니죠.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에게만. 그리고 그 부분에 소상공인들은 다 망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세 번째 날강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두산그룹 사건 알고 있죠? 예. 민병덕 의원님 정인신문이신가요? 한다니까요. 정인신문이세요? 잠깐만 수고해. 시간 잠깐 멈추고. 아니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 정인신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 순서가 있어서 예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인신문 때문에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서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뒷부분 연결해가지고 임종용 회장님한테 그래요? 거기에 이사의 일단 구성이라든지 진행시키세요. 예. 이 부분을 물으려고 하는 일- 겁니다. 하십시오. 예. 예. 네. 뭐 하여튼 뭐 그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예. 그 금융위원장님, 예. 금감원에서 부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증권 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한 거 알고 있죠? 예. 그 내용들 알고 있습니까? 주주들한테 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 내용이 이겁니다. 구조 개편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가 단기간에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되고 특정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시점에 결정하는 것은 주주와 회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면 두 번째는 현금 보유와 배당 성향이 우수한 상장회사 일반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합병하고 분할할 때 지배 주주의 관점에서만 하지 말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살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두 번째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가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설명서를 누가 보겠습니까? 주주들이 볼 거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 합병하고 분할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오는지 불공평한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신고서하고 투자 설명서에는 전혀 그 내용이 안 들어있고 대주주 사업과에 관계된 것들만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에서 사회이사들로 특별위원회를 합병과 관련해서 만들어가지고 일반 주주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선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 우리가 의무도 있는 것인데 그 이익을 보호하려면 그 일반 투자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이사처럼. 그리고 또 이사가 불공평하게 하지 않도록
이사가 불공평하게 했을 때는 이사가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감사가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일반 주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날강도를 안 당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밸류업, 부스트업 되는 것이지 금투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금융에서 이런 걸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장님, 네, 우리금융 내부 규정을 보면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룹의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그룹 지주회장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에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회장의 인사권과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이 우리금융그룹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셨듯이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사전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 합의제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까지 회장이 자회사의 임원들까지 내 합의를 거치지 못하면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 개혁을 위해서 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는 폐지하겠습니다. 거기에 예, 그리고 계열사들의 자율 보장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주 구성 중에서 네, 거기 사회이사 중에 대주주가 운영하지 않는 소액 주주들 지분별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과점주주들이 사회이사를 5분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다른 주주들에게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민명대리님. 예. 저는 이게 우리은행의 개인 결단보다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나온 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다른 금융지주들 인사권과 관련돼서 어떤지 이사의 구성이 어떤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